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기와 타짜의 고박사와 고수 그리고 강태현이 2016년 마지막 경마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와 보니까 이제 2016년에 종착역에 와 있네요. 서울경마의 휴장에 따라서 제주경마와 부산경마, 부산경마와 제주경마로 이틀간, 양일간 펼쳐집니다. 1월 1일 날에는 경마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실 매주마다 항상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드리지만 연말을 앞두고 2016년 마지막을 앞두고 이틀간 펼쳐지는 경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아 정말 잘했구나, 정말 노력의 대가가 있구나,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구나 하실 거예요. 우리 고박사와 그리고 고수와 강태현이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주옥같은 이 세 마리 마필이 여러분께서 현장 가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많이 선전해 주시고, 자 우리 마기와 타짜의 우리 설명은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들어갑니다. 자 12월 30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부산중계 1경주가 되겠습니다. 6등급 경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토요일은 4개로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6등급 경주 요거 잘 따져야 됩니다. 토요일 4개의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전초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수 위원님께서 한 마리 마필 체크해 주십니다. 예, 아직까지 시점 경험이 없는 100% 망아지들 이런 편성이 되겠는데 주행검사를 같이 치렀던 두 마필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10번 커밍 어게인 그리고 11번 절대의 지주, 안쪽에 5번 정글 마린 이런 애들 팔려줄 것 같은데, 10번 커밍 어게인 같은 경우가 말이 괜찮았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은 빠른 마필은 아닌데 스스로 물고 뛰려는 맛도 있었고, 꾹 잡고서 외곽 그리고 직선에서 톡톡 하면 훅까지 주니까 마필의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10번 커밍 어게인, 이거는 유현명 등짝에 순수에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10번 막 커밍 어게인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 강태현 위원님께서 또 한 마리 마필 체크해 주십니다. 네, 일단 순수한 좀 조교 상태 컨디션이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5번 정글마린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행검사 때도 기본적인 거는 보여줬고요. 자 주행검사 2번을 치르면서 한번 이제 능력미달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선두권 나서주는 모습인데, 요번에 조교할 때 병합하면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걸음이 좀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게이트도 잘 받았고요. 충분히 승부 의지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인 만큼 5번 정글마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5번맛 정글마린과 10번맛 커밍 어게인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고박사는 사실 그래요. 이 모닝바람의 휴양마죠. 마이더스 로드 좋습니다. 주행검사도 늘 여러분께 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세 마필들이 같은 2세 마끼리 뛰어서 우승 준우승 주행검사에 뛰는 것보다는 휴양마나 내지는 장기 휴양마, 특히 1등급, 2등급, 3등급 마필과 같이 맞짱을 뜨고 2세마가 주행검사를 통과했을 때의 이 발걸음이 좀 의외로 틀리더라고요. 자 3번마 육룡이가 모닝바람 마이더스 로드와 맞짱을 뜨면서 주행검사를 치렀는데요. 고박사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해 드린다면은 그래요. 2번밖에 안 뛰었던 이 벙쾌 장군이라는 마필이 모닝바람과 맞짱을 뜨고, 모닝바람은 아시다시피 나오자마자 그냥 대가리 까고 훅 갔지요. 11월 8일날 단 1주 만에 나와서 모닝바람은 우승을 차지했고, 그 모닝바람과 맞짱을 뛰었던 벙쾌 장군도 지난주에 또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본다면 3번만 육룡이 정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가져가 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 잘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1경주 마감이 됐고요. 자 2경주로 갑니다. 이제 바로 레이팅 경주 5등급 경주로 갑니다. 12월 30일 금요일 부산중계 5경주 국내산 5등급 1300m입니다. 먼저 우리 고수위원님께서 한 마리 마필 체크해 주십니다. 예, 국내산 5군의 대상경주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혼전 편성이에요. 능력이 비슷한 놈들. 이건 배당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편성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경남 신본배를 같이 한번 뛰어봤었고요. 이번에 게이트 1 게이트 점에 있는 1번 퀸스 퀸이랑 앞들이 등짝 선수는 등짝이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선임력 모두 다 겸비한 앞필 1번 퀸스 퀸. 이거 입상의 한 자리는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이 마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1번 막 퀸스 퀸 여러분께서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 강태현 위원님. 일단 주로가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좋아진 불량 주로에서 이제 확실히 좀 추임마들도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8번 막강질주의 추임력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자, 선행으로 1300, 뭐 21초 정도면 상당히 좋은 기록인데, 자, 추입으로 21초는 좀 질적으로 확실히 말이 좋지 않으면 기록을 추임마가 내기는 어려운 타임인데요. 자, 지난 경주도 뭐 외곽 게이트였었고 사실 추입 한 발로 1400이 21초까지 끊어냈기 때문에 자, 기록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자, 그전에 불량주로에서도 선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막강질주의 추임력 한번 기대해볼 만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1번 막 퀸스 퀸이 나왔고요. 8번 막 막강질주가 나왔기 때문에 두 마리 마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5등급 경주가 두 개죠. 이번 경주와 다음 경주가 1300 두 개로 분할되어서 두 개의 물론 분할 경주는 아닙니다만 두 개로 분할되어서 경주거리 동거리에 2경주, 3경주와 같이 흘러갑니다. 자, 지금 우리 강태현 의원님께서 8번만 막강질주 이 편성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막강질주 배다리 고수 해가 뜬다 이 편성인데 요게 정말 재밌는 편성이에요. 최강 드라이버가 이 편성에서 완전히 구착을 들이대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우승 최고와 더불어 2착을 지켜내면서 155배를 터뜨린 복승식 65배를 터뜨린 이 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편성이 뛰었던 8번만 막강질주가 있고요. 이 편성에서 뛰었던 5번만 우승천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배당이거든요. 그죠? 편성 자체가 막강질주가 이번 경우 상당히 인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에 하나 이상한 초식이 나와준다면 같은 날 같은 편성에 뛰었던 5번마 우승천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최강 드라이버가 1600m에서 뛰었던 그 그림을 그려본다면 충분히 5번마 우승천지 정도는 여러분께서 배당으로 안고 가셔도 충분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잘 체크해야 하세요. 자, 이어지는 경주는 자 미리 말씀드렸듯이 5등급의 1300m 경주죠. 12월 30일 금요일 부산중계 3경주. 그런데 이게 이번 경주가 바로 디테일한 복귀의 최고봉이죠. 복귀를 똑같은 시각으로 본다면은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기수의 움직임, 마필 동작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보면서 그 디테일 속에서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예상가의 할 몫인데 그 미세한 차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여러분께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고수 위원님이 준비한 강력한 메인급 3경주입니다. 출사 예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번 경주 3경주 고박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경주하고 편성이 다르질 않아요. 2경주도 혼전 경주였는데 이번 경주 3경주도 만만치 않은 능력이 비슷한 이런 마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필들의 능력을 면면히 한번 살펴보고 이 마필은 이런 편성에서 뛸 말이고 이 마필은 저런 편성에서 뛸 거야. 그 마필의 고유 능력과 그 편성을 알아야지부터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의 이 면면 능력을 고수가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왔던 놈보다 못 왔던 놈이 더 재미있어요. 한마디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 승부처입니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데도 적중에 대한 확신도 있고요. 이놈은 뛸 놈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 한 말에 대한 자신감으로 승부, 배당 한번 시원하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터지는 상황에서 우리 고소연님의 메인급 딱 한 방, 물론 배당 7배째, 7배가 대끼리였어요. 예. 7배 대끼리를 7배 때려라 한 방이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7배 대끼리면은 일단 배팅하시는 분들은 제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그게 바로 디테일 조교의 힘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3경주만큼은 2016년 마지막 경마일에
3경주만큼은 우리 고수위원님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4경주로 갑니다. 12월 30일 금요일 부산중계 4경주죠. 혼합 4등급의 경주 1200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 혼합 4등급의 경주는 자, 지금 우리 강태현 위원님이 칼을 갈고 준비를 하신 경주예요. 근데 뭐 사실 뭐 칼을 갈고 이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 곧 강태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운동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12마리 마필 가운데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적어도 이 마필을 내가 기승했을 때 이렇게 타고 이 기수가 적어도 이렇게 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경주 우승까지 바라보는 마필이 있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경주가 우리 강태현 위원님의 강력한 메인급이고, 여러분께서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정확하게 그려보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경주라고 합니다. 우리 강태현 위원님이 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좀 못하시니까 고 박사가 여러분께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고 박사가 지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 우리 강태현 위원님의 강력한 메인급 4경주 같이 한번 기수가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4경주 우리 강태현 위원님의 메인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거리 1200의 혼합 4군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200에 뛰었던 마필도 있고, 자, 인기마 한 자리, 뭐 9번 초아 같은 경우가 이제 인기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1000m 뛰고 올라온 마필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 현군에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조교상으로 승부 자체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준비를 한 마필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바람도 불 거고요. 하지만 바람 불어서 입상하는 마필들이 많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진짜로 내용이 실려있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잘못된 바람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 2마리가 치는데 쌍승식 자주 얘기는 안 합니다만 쌍승식까지 노려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출마와 함께 자 붙여 때릴 수 있는 경마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4경주에는 한번 믿고 자신있게 정리가 되는 경주라, 일단 뭐 적중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감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4경주는 책임지고 한번 정리 제대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어도 4경주만큼은 우리 강태현 위원님이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직 예상계로 달려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여러분께 어필하는 능력은 좀 작습니다만은, 사실 예상가라는 게 그래요. 이 어필을 할 때 뭐 고박사처럼 말 잘해서 어필하는 거 이건 아니고, 그 적중이 여러분한테 어필을 하는 건데, 그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그 어느 한 예상가보다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요. 고 박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 고수위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께 시간이 지나면 이 달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느낌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을 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신인 예상가 강태현 위원님이 분명히 여러분께 좋은 적중률로 이번 4경주만큼은 자신 있게 때려드릴 겁니다.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4경주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네,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부산중계 5경주가 되겠네요. 4등급 경주로 갑니다. 1200경주예요. 자, 우리 고수위원께서 준비한 마필입니다. 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마에답게 혼정 경주가 많아요. 더군다나 또 능력 비슷비슷한 애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좀 많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하루를 보여주는데, 오영일 기수가 여러 마필에 기승을 하는 기수가 아니죠. 이번 주에도 딱 이 한 마필에 기승을 해요. 9번 엘버트 비카인데, 뛰었던 편성도 제가 볼 때 다른 애들이 뛰었던 편성과 얘가 뛰었던 편성을 비교를 해보면 얘가 가장 좀 나름대로 센 편성에서 놀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뛰었던 내용을 보더라도 원래 이 마필이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앞에 붙이는 능력까지 생겼어요. 그건 뭐냐, 말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오영일 기수 딱 한 마필 타는데 욕심 빼고, 욕심 없이 어깨 힘만 빼고
차분하게 말을 믿고 타준다면 충분히 일상의 한 자리를 지켜낸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9번 엘버트 피카 잘 체크하시고요. 우리 강태원 위원님. 네,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12번 꼭대기입니다. 이게 지난 경주 12월 9일 날이죠. 인기 1위 팔렸을 때 제가 요 경주를 메인 승부 가져가면서 자 인기 1위짜리 자르고 배팅을 권했던 경주예요. 자, 그 당시에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뭐 이제 가구 안 가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 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 경우기 때문에 자, 준비 과정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고요. 아마 그 당시 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내용 있게 빼고 갈 수 있었던 자, 마필이 바로 12번 꼭대기인데요. 자, 그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4차까지 와주면서 기본 사이즈를 증명을 했다. 자, 이번에 마필 지난번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니까 지난번에 인기 1위에서 부러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말이고요. 이번 경주는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니까 꼭 참고해야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박사가 마무리를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겠죠. 요 근래에 4등급, 국내산 4등급 경주를 보니까 뭐 배당이 터지기도 하고 중배당 정도도 나오기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지난주 2주 전인데 휴장을 한번 했으니까 3주 전이 되겠죠. 그렇죠. 네. 투데이하고 브라하가 들어오면서 투데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승급전을 치렀던 투데이입니다. 투데이하고 브라하가 들어오면서 얼마가 배당이 나왔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복승식 1.8배. 그것도 1400m에서 1400m가 가장 어렵다라는 경주거리죠. 1400m에서 1.8배가 나왔어요. 1.8배. 여러분 1400 1.8배는 정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투데이와 브라하가 둘이 손붙잡고 땡땡이 들어오면서 1.8배를 지켜냈습니다. 그 투데이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이 이번 경기 역시 또 승급전을 치러요. 한 마리가 늘려보요. 여러분 책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책 보시면 아 투데이하고 같이 뛰었던 말이 있구나 하실 겁니다. 바로 10번 담양장군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1.8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경주까지 마감이 됐고요. 3마리 잘 챙기세요.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고박사의 강력한 메인급 부산중계 6경주 국내산 3등급 경주로 갑니다. 일단은 여러분께서 고박사가 이 6경주가 메인급, 고박사의 VIP 문자라든가 고박사의 현장 예상이라든가 그냥 잘 챙기세요. 뭐 고박사가 이 상황에서 뭐 적중을 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딱 40만 원으로 베팅 들어가서 200만 원 이상을 먹어야 이기는 거예요. 40만 원 갖고 베팅해서 40만 원을 몽땅 4.9배에다가 때리면 정확하게 196만 원이거든요. 진 거예요. 200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고박사는 오랫동안 경마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VIP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경주에 200을 넘겨야 돼요. 40만 원 갖고 10구멍도 사도 좋아요. 100구멍 사도 좋고 한 구멍 사도 좋습니다. 한 구멍에다가 40만 원 몰빵 때려도 좋아요. 그러나 200만 원은 넘겨야 돼요. 그게 바로 환수율입니다. 200만 원을 넘기는 경주예요. 200만 원을 넘어가야 되는 경주예요. 199만 원 하면 고박사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박사의 VIP예요.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그 경주가 고박사의 메인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준비를 많이 한 경주. 뭐 여기서 뭐가 가서 이게 만약에 복순식이 3.5배 나왔다. 40만 원 다 때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삼복승에 쌍승에 삼복승까지 같이 때리고 들어갑니다. 무조건 200을 넘겨야 되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고박사의 메인급 다시 말씀드리자면 4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넘기는 경주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적중하고 뭐 상관없어요. 200만 원만 넘기면 돼요. 100구멍 사서 200만 원만 넘기면 돼요. 200배짜리에다 만 원 사면 됩니다. 그럼 고박사가 이기는 거예요. 됐죠? 꼭 기억해 주시고 6경주 고박사의 메인급입니다. 40만 원으로 200만 원 만들어 봅시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7경주로 갑니다. 12월 30일 금요일 부산중계 7경주고요. 요
요거는 국내선 오픈. 지난주에도 육성 훈련 심사마 우리가 또 여러분한테 어필을 많이 했는데 똑같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또 내일은요 2세 혼합 특별 경주가 있고요. 자, 8,400만 원짜리 상금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조심해 주시면서 7경주 먼저 우리 고수연님 산마리 마필 체크해 주십니다. 예, 이번 경주는 육성 훈련 심사 합격마 경주가 되겠고 또 부산 마주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경주도 같이 되겠죠. 1착 상금이 1억 1,000만 원 넘는 나름대로 좀 큰 이런 경주인데 부가 상금이 많죠. 예. 그러다 보면은 19조 김영관 마박이 항상 이렇게 큰 경주에 강해요. 유로파가 나오고 있고 8번 아메리칸 파워가 나오고 있습니다. 5번, 8번. 유로파 같은 경우는 지정 경주 대상 경주였죠.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거기서도 인기 대가리로 1등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바 기수가 탔어요. 근데 유연명이가 19조 마필에 타면서 참 말을 잘 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근데 유연명이가 아메리칸 파워에 탔다는 얘기죠. 한풀 기세가 꺾인 유로파보다 저는 편성은 솔직히 유로파 뛰었던 편성보다는 아래지만은 아메리칸 파워의 메리트가 좀 더 땡긴다.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뛰었던 내용도 좋고 이 마필의 발전 기대시 좀 더 높게 보지 않았냐. 저는 8번 아메리칸 파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번 아메리칸 파워. 아까 우리 고수연님께서 퀸스킨을 얘기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8번 아메리칸 파워 여러분께서 일단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마필입니다. 강태현 의원님. 네, 저는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4번 블루타임 이거 한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레이스가 좀 빠르죠. 1200 뭐 좋은 말들 많이 나왔고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여러 두가 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 편성일수록 어떤 마필이 입상 확률이 높냐, 이 중속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아무리 추입이 좋아도 레이스 자체를 못 따라가면 추입력 발휘가 안 되는 거고요. 이 중속에 대한 부분이 받쳐줘야 큰 경주에서 강한데, 자 1200의 블루타임 사실 거리가 좀 더 늘어났다라면 놓고 가도 될 정도로 믿음감이 좀 있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앞으로도 이 블루타임 같은 경우는 성장 기대치가 충분히 있는 녀석이고, 자 지난 경주 1600 바로 나가서 입상할 때 사실 잘 타서 입상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거리 1200인데 나름대로 이 블루타임 같은 경우는 이 경주 전개로서는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마필이니까 좀 챙겨가야 되는 마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번만 블루타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서울에서의 2세 육성훈련 심사마 경주에서 구 박사가 우리 또 UC에서 말씀해드렸듯이 매니브레이싱 상당히 그건 뭐 올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을 여러분께 곧 지금 리플레이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국은 5번마 유로파와 1번마 아이스마린과 6번마 일류스타 요런 마필들이 일단은 이 브리스컵을 뛰었단 말이죠. 1번, 5번, 6번. 근데 이게 또 세 마리가 같이 들어오면 또 저배당이잖아. 그죠? 세 마리 같이 들어오면 또 안 되고.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1번, 5번, 6번이 브리스컵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5번만 유로파를 빼고 사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매니브레이싱 뛴 거를 눈으로 봤는데 이걸 또 안 살 수도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5번만 유로파 정도는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일단 가져가세요. 이게 뭐 안 된다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안 사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편합니다. 안 빠질 것 같다. 아이 빠지긴 쥐뿔이나 빠질 것 같으면 추천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매니브레이싱도 추천 안 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지는 경주는 이제 마지막 8경주로 합니다. 이번 경주가 끝나면요. 제주에 또 8경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계속 이어서 여러분께서 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8경주. 자, 12월 30일 금요일이고요. 부산중계 8경주 2등급 경주가 1,400. 역시 핸디캡 경주로 펼쳐집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고수연님께서 준비하신 마필입니다. 예, 12번 가보 갑장이라는 마필이에요. 직전먼저 이 마필이 순급전을 치렀던 놈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놈이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잡고서 철저하게 그냥 유연명이가 안 갈 때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유연명 기수가 좀 많이 아낄 때 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그 특유의 얘는 다른 건 못해요. 딱 그거 하나예요. 뺄 때는 그렇게 빼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2주 만에 나왔거든요. 2016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을 텐데 이것도 2주 만에 꺼내놓고 안 가려고 꺼내놓지 않았겠죠. 이번엔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갔으면 대가리였다는 걸. 12번 가보갑장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12번 막 가보갑장 라스트 경주에 우리 고수연님께서 준비한 마필입니다. 잘 챙기시고요. 자, 우리 강태현 의원님이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뭐 상당히 좀 단단한 마필이죠. 이 7번 잔트가르. 그러니까 또 인기권 어느 정도 끌어줄 마필인데 또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건 9번째에서 7번 들어온 말이고요. 최고가 450kg 정도.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1200, 1400에서는 강단이 상당히 좋고, 자, 제가 이 말을 추천드리는 건 선입 상관없고요. 취입 상관없고요. 지난 경주 1200에서 외곽 게이트 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수훈 기수가 처음에 좀 의지가 없나 라고 봤어요. 근데 자, 타는 내용은 그만큼 말을 믿고 기승을 했다라는 자, 부분이고요. 1456 달고도 좋은 기록으로 자, 우승한 전력도 있으니까 자, 전천후에 서수훈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대치는 지켜줄 수 있는 마필로 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7번만 잔트가래예요. 잘 챙기시고요. 자, 고박사는 이번 경기에 추천드린 마필은 아마 고박사와 같이 경마하신 분들은 또 고박사가 이번 경기에서 거품무는 마필이 뭔가 대충 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박사가 여러분께 자, 분명히 12월 달 들어오면서 두 번째 경마일에 소울블레이드의 개거품 물었는데 나가신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30배를 놓쳤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나가신다 잘 타더라고요. 소울블레이드는 그냥 왔다라고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울블레이드는 고박사 여러분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슈퍼철인과 맞짱을 떴고 슈퍼철인보다도 소울블레이드 적어도 슈퍼철인이 당분간 2등급에서는 강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때 당시 소울블레이드는 무조건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게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나가신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개박살 났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휴장 들어가기 전에 고박사가 여러분께 샤프게일에 대해서 또 개거품 물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소울블레이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샤프게일이 들어올 때고 그때 당시 같이 나왔던 펑팡이어로 에크미는 어차피 똥말이고 정말 안간마피는 샤프게일이고 개거품 물다가 푸르네이스한테 뒤통수 맞았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재수가 없어요. 예, 뭘 추천하지 아시겠죠? 9번마 슈퍼천입니다. 이거 뭐 한 달 내내 이편성만 갖고 떠드는데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어문거하고 들어와서 그렇지. 9번마 슈퍼철이는 센 말입니다. 요거 잘 챙겨가세요. 또 뒤에 어문거하고 들어오면은 못 맞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9번마 슈퍼철인까지 해서 7번마 잔트가르, 9번마 슈퍼철인, 12번마 가보갑장 이 세 마리 마피를 여러분께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경주 바로 제주 경주로 갑니다. 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중계 경주로 갑니다. 제주도로 날라왔어요. 자, 제주 중계 경주가 모바일 2개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경주로 펼쳐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그런 마필들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잘 챙겨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빨간색 볼펜 준비하셨습니까? 들어갑니다. 책 앞에 놓고 하세요. 책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제주중계 1경주가 되겠습니다. 30초의 미약 경주거리 400m 경주가 되겠네요. 먼저 고수위원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구조 기만철 마방에서 두 마필을 같이 꺼내놨어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죠. 최단거리 400m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발주 좋은 애들이 뛴다. 이런 좀 고정관념들이 좀 심하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노마는 400m의 강점이 있어요. 초반에 발 빠른 마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신강선이가 이 마필의 또 적응 기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얘가 뛰었던 편성이 가장 센 놈들하고 뛰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구조 김한철 마방에 9번 일출 정복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9번마 일출정복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유일하게 550점 경기에 점핑 출전을 했던 맛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기억을 꼭 해주시고 고수연님께서 9번마 일출정복에 체크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필입니다. 강태현 의원입니다. 예,
뭐 상금 1위 마필이 조죠. 4조 신대마방에서 2마리, 5번과 10번 2마리 꺼내놨는데요. 일단 400m의 뭐 강점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자 걸음의 신장세가 보여지는 이 10번 완생. 자 김원근 기수가 5번 같은 경우도 기승을 했고요. 자 이 김원근 기수의 선택이 10번 완생이라면 자 400m 직선주로 뭐 게이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충분히 지난번에 400m 최근 들어서의 경주력은 안정감이 있는 만큼 좀 더 늘어난 걸음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번마 일출 종목과 더불어 10번마 완생 2세 마필 2마리를 추천했고요. 자, 고박사는 이번 경주에서 이게 400m 최단거리고 30초의 미약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 400m를 선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3세 마필은 볼 게 없어요. 사실 3세 마필은 이 400m에서 집중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경주를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본다면 거의 2세마들의 승부가 굉장히 강하죠. 특히 120점 경주에서 뭐 준우승을 차지하거나 우승을 차지해서 올라온 마필들이 300점 경주에 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드러난 능력상 한 수치 위의 마필로 본다면 2번마 한라 고원이 한 수치 위입니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일단은 120점 경주나 미승리마 경주에서 2착을 2번 했고요. 거기에서 300점 경주 2번의 경주에서 아쉬운 면은 있지만 이 마필이 뒷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400m에 나왔다고 해서 아까 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이 좋은 마필 글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한 발은 분명히 2번 한라 고원에 이 마필에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경주 가뿐하게 정리가 됐고요. 제주 모바일 경주를 건너뛰고 이제 3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12월 30일 금요일 제주중계 3경주고요. 요거는 550점 경주고 800m 경주거리에서 자웅을 겨룹니다. 사실 제주 경마의 복귀도 복귀지만은 제주 경마의 복귀는 정말 어지간한 예상가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나오고 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이 복귀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석이 돼요. 그러나 우리 고수위원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뛰고 내일 뛴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뛰는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일주일이든 하루든 2주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귀는 복귀 나름대로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릴 바로 이 제주중계 3경주입니다. 고수위원님의 메인급 승부처예요. 들어보시죠. 예, 이번 그 3경주 제주 3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저는 제주 경마 복귀를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서 이마방은 이럴 때 때리고 이럴 때 안 때리고 그 감각이 생겼어요. 언제부턴가 그런 게 생겨가지고 정확하게 좀 마방의 스타일을 알고 붙는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이번 경주가 지금 3조에서 2마필, 14조 2마필, 15조 2마필 그리고 한성택 마주가 2마필 좀 장난질이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이럴 때 누가 때리고 누가 안 때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때렸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마필의 능력 복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찬스라고 봐요. 저는 이 13조, 14조, 15조 마필들의 인기를 모아주는데 저는 얘네들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승부를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는 이번에 안 가려면 힘들 것 같아요. 안 가기 힘들다. 여기선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가면 그냥 쌍으로 복으로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 마필에 대한 자신감, 적중에 대한 확신 승부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번 3경주 각 마방의 입상 패턴을 정확하게 우리 고수위원님이 나름대로 정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정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충분히 승부경주로서의 메리트 반드시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나 현장에서의 ARS 많은 성원 사랑 부탁해드리고요. 바로 3경주만큼은 고수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모바일 경주를 지나서 5경주로 들어갑니다. 12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제주중계 5경주가 되겠네요. 이번 경주의 순서는 먼저 우리 강태현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빼고 가기 좀 어려운 마필이죠. 1번 최대 공약수.
자, 뭐 9억 불도 3마신 정도 이겼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 선두권에서 경기 펼치면서 자, 뒤까지 좀 탄탄한 모습이라 쉽게 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자, 게다가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받았고요. 거리는 800m. 자, 뭐 선입도 충분히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 선입 일단 기본적으로 승부만 하면 입상권 한 자리 해줄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번 맛 최대 공약수를 먼저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고박사가 이번 경주를 추천해 드린다면은 여러분 이번 경주가 1400점 경주예요. 1400점 경주라 하면은 이제 2등급 서울로 치자 그러면 2등급에 얹어져 있는 겁니다. 1700점 이상부터는 실질적으로 상금이 똑같아요. 17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점 오픈 경주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먹고 가느냐 못 먹고 가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죠. 지난주에 1400점 이하 경주가 3세 이하마 경주가 있었고 특히 4세 이하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반대로 5세 이하 경주예요. 3세 이하, 4세 이하, 5세 이하. 무슨 차이일까요? 그래서 간단하죠. 능력이 좋은 3세 마필들, 4세 마필들이 지난주에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5세 마필 경주를 해놓으면은 말 그대로 5세 미만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말 있죠. 쓰레기차 피해가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는다고.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 마필이 못 나오고 오히려 이번 경주에 능력 마필들이 대거 몰려버렸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서로 눈치 까다가 잘못되는 경우죠. 어차피 경주는 한 달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박사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3세 이하, 4세 이하, 5세 이하.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벌써 1번마 최대 공약수가 버티고 있다라고 봤을 때 어리버리 마필들이 입상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거기에 또 한 마리 바로 7번마 미래여전사까지도 버티고 있는 이 세마들의 승부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3세 이하 경주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청문조 휴양마가 들어왔고 장백기상이 들어오면서 5.5배로 마감이 되버렸어요. 이게 바로 쓰레기차 피해가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는다는 그런 경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7번만 미래전사 왜 그렇게 설명드리는 줄 알겠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수연님께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예, 고박사 위원님께서 항상 이 편성 경마 그리고 제주 경마를 할 때 이 몇 점 이하에서 어떻게 뛰었는지 이거를 상당히 좀 중시하시는데 9번 명품태우가 진짜는 5000점 편성 자체가 틀린 편성이에요. 거기서 완전 바닥을 쳐놨거든요. 근데 제주 경마는요, 저런 말들은 편성이 약하면 이런 뭐 대차는 뭐 일도 아니에요. 이랬던 애가 그 다음 주 일주에 나와서 또 10만씩 대가리 까고 오는 게 제주 경마의 특성이 되겠고요. 뛰었던 편성 자체가 틀리죠. 지점 경주는 손바닥을 딱 가려보자는 얘기죠. 그럼 그 전에 뛰었던 이 내용과 뛰었던 편성을 보면은 여기서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는 부담중량 13kg가 지점 대비 올랐어요. 그건 뭐냐? 그렇게 개망신당했는데 그만큼 말의 능력이 세다라는 겁니다. 9번 명품태우 빼지 못할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9번만 명품태우부터 시작해서 1번만 최대 공약수 그리고 7번만 미래여전사 여기에 기본적으로 팔릴 마필들 여러 마리 있습니다. 6번만 광해신천도 1400점 강자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펼쳐지기 때문에 5경주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체크한 마필 잘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중계 6경주로 갑니다. 자, 고박사의 강력한 메인급이에요. 그래요. 고박사가 금요일도 부산경마에 말씀드렸지만 마필 8마리 나옵니다. 8마리에서 얼마만큼 승부를 보겠느냐가 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2500점 이하 경주가 지난주에 3500점 경주에서 2000점 이하 경주는 그렇다 치고 3500점 경주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3500점 경주, 2500점 경주 사실 같이 가는 경주가 많은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마기아 타짜에서 여러분께 4번마 한백농장, 5번마 한마공신, 6번 폭풍 딱 3마리만 얘기했어요. 그 3마리가 1착, 2착, 3착 배당이 39배, 80배 그리고 27배 삼복승 단풍 27배 어마어마했죠.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붙는 경주가 2500점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여러분께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2주 만에 나온 마필들이 많고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많은 경주지만 이거를 고박사와 강태현과 고수가 한 마리씩 얘기하면 고박사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마리 여기에서 말씀해 이게 고박사의 20경주가 아니고 한 마리를 얘기해 이것도 세 마리 그냥 들어옵니다. 1, 2, 3로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어렵다라는 3,500점 경주에서도 우리가 세 마리가 그대로 1, 2, 3 그렇죠? 그거를 기억해 주시라고요. 고박사의 메인급입니다. 이거는 고박사의 메인급이라더라도 고박사 혼자 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태현 의원님과 고수 의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여러분께 정말 시원한 한 방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특히 VIP VIP 고객들께서는 200만 원을 넘기기 위해서 4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넘기기 위해서 아주 개거품 경주가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경주 고박사의 강력한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7경주로 갑니다. 12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제주중계 7경주. 요거는 이제 5세 이하 오픈 경주고 핸디캡 경주인데 1110m입니다. 좀 만만치 않은데 어려운 경주도 사실 아닙니다. 이런 거 세 마리 정말 잘 챙겨가세요.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마기아 타짜가 괜히 마기아 타짜가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 고수 의원님께서 체크해 주십니다. 예, 오늘 제주 경마가 6경주 우리 고박사 위원회 메인 승부처인데 기대가 됩니다. 기부천사 관리사 기념 경주였죠? 6경주였죠. 이번엔 또 기부천사 기수 기념. 다음 경주는 기부천사 조교사 기념이에요. 그 다음 경주는 또 마주 기념이고 예상가 기념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이번 7경주도 능력마 경주가 되겠죠. 일단 한라의 영상이라든가 원단 뭐 이런 애들 센 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부담력이 대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담력이 떨어진 애들도 기본적인 능력과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핸디 차이에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5번 새벽 바람이나 마필이 18조 박병지 마감에서 두 마필 꺼놨는데 이 감량 이점과 최근의 상승세 그리고 김경원 기수의 최근의 상승세가 너무나 무서워요. 5번 새벽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경주가 사실 실질적인 진짜 1등급 승부죠. 오픈 경주이기 때문에 5번마 새벽바람 그 상승세를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마 새벽바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마필입니다. 강태현 의원님. 예,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경주에 이제 같이 뛴 마필들이 한 2개 경주 보면 대충 뛰는 거 다 나오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제 핸디캡으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 자, 이제 회복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6번 이제 으뜸공신. 자, 장우성 기수가 사실 배팅하기 쉽지 않죠. 인기만은 좀 많이 부러지고 오히려 배당도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장우성 기수가 꾸준하게 기승하는 이유는 확실히 있는 마필 중에 하나고요. 자, 지난 경주 회복세까지 보인 마당에서 자, 이번에 이제 의지만 현장에서 좀 확인이 되면 재미있게 붙어볼 수 있는 마필이니까 고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벽바람하고 6번 또 으뜸공신하고 한번 잘 챙겨가면 더 재미있는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박사가 이번 경주에 추천드리는 마필은요. 여러분, 이 제주경마가 말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경주예요. 굉장히 1등급이라고 다 1등급이 아닙니다. 1등급이 한 7개 정도에 8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각자의 상금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경주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태왕별 군자삼락 고박사의 메인급이었죠. 군자삼락에 대해서 유일한 이세마가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했고 편안하게 군자삼락은 외곽에 날아들어오면서 2착을 지켜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이번 경주가 그때 당시 뛰었던 태왕별 군자삼락 이 편성 자체가 고박사가 여러분께 태왕별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 군자삼락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이 편성이 바로 3세 이하마 영실기암 특별경주였어요. 일반 경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당봉이 이 편성에서 못 뛰었습니다.
못 뛰었어요. 이거 오픈 경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는 있는데 5세 이하 오픈 경주였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이 편성에서는 와야 될 마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픈 경주만 뛰고 있는 원단봉 물론 65km 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번 경주를 잘 보세요. 경주거리가 1110m 1110m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원당봉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1110m 경주에서 요 근래에 상승세를 보여주다 아쉬웠기 때문에 전경주 강추로 팔리고 부러진 상황을 반드시 땜빵을 해줄 겁니다. 7번마 원당봉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같이 뛰었던 분자 삼락은 고 박사가 분명히 지난주에 여러분께 얘기했어요. 분자 삼락 무조건이다. 2세 마필로서 영실기암 특별경주 3세 이하마 경주에서는 얘를 이길 게 없다. 금빛나까지 해서 고 박사 여러분께 4.7배 5.7배 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경주까지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지는 경주 8경주로 갑니다. 한라마 1등급이고 900m, 900점 초과 경주 1400m죠. 자 이번 경주는요.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라인을 한번 믿고 싶어요.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하고 서울 경마는 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많은 또 이 서울 마주님들이 제주도에서 말을 사기 때문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이 준비를 좀 많이 한 경주예요. 강력한 메인급인데 요거는 충분히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라인을 살려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까 판단합니다. 강태원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거리 1400에 또 핸디캡 아까 뭐 고수 위원님이 또 이 조교사 기념 뭐 이렇게 자꾸 기부천사 이런 경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사실 뭐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경마 배팅에서 맞출 수 있느냐 얼마만큼 자신이 있느냐 자 그게 승부가 될 텐데 뭐 지난주 올교차 할 때도 내용 있게 또 마주 승부라든지 어떤 마필 때문에 승부를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8경주 같은 경우도 10마리가 뛰기는 합니다만 뭐 내용상으로도 자 배팅할 수 있는 마필들이 압축이 좀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잘 뛰었던 마필부터 지난 경주 아쉽게 내용이 좀 있는 마필이 좀 자 골고루 나와주고 있고 또 하나는 1400에서 엉키지 않을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마필 뛰어줄 수 있는 능력치만 잘 가늠해낸다라면 의외로 편하게 적중을 만들 수 있겠다. 자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후반부 넘어가고 있는 1400에서 좀 자신있게 추천드리면서 결과까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 대놓고 이 방송에서 말은 못해요. 여러분께서 에라스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한번 믿고 때릴 수 있는 8경주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강력한 메인급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9경주로 갑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제주중계 9경주고요. 점점 2016년도 아디오 제주경마 라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수 위원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이번 경주 기부천사 마주기념 특별경주죠. 고승명마주가 유일하게 두 마필을 꺼내놨어요. 그만큼 이번에 좀 이런 타이틀 경주 한번 먹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두 마필 꺼내놨는데 두 마필 모두 다 경쟁력이 있는 말이죠. 경쟁력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3번 이쁜이를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이쁜이란 마필은 예전에 계속해서 배성환 기수가 등장을 하면서 항상 뭐 착순권에서만 왔었지 마필이 세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만큼 기수의 역량이 상당히 좀 중요했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이런 마필인데 정명희 기수가 공백 이후에 이 마필을 만지고 나서 주행검사 치르고 난 이후부터 정명희 기수가 이 마필을 전담해서 타주고 있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입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직접 먼저 물론 2차 신기 명장한테 깨지긴 했는데 뛰었던 내용을 본다면 다시 뛰면 얘가 더 재미있어요. 저 3번 이쁜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번만 이쁜이 먼저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 강태훈 위원님. 예, 뭐 지난 경주 같이 뛰면서 3차기 좀 아쉬움 남겼던 5번 무병장수 요거 그 당시에 인기 7위 정도 팔렸고 내용도 있었던 승부를 해서 깨진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부담량 조금 또 내려간 것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의 경주력도 상당히 좀 탄탄하고 좀 아쉬웠던 지난번에 내용 가지고도 뭐 충분히 이번에 밀어붙여서 1700에서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병장수. 뭐 요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인기가 조금 실리겠습니다만 내용 좋은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번만 무병장수고요. 자, 사실 8경주, 9경주가 같이 가는 경주예요. 하나는 1400이고 한 1700이고 문제는 진치가 이번 경주 1700에 나오죠. 진치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1400에 나갈 이유가 없죠. 진치가 나오니까 이제 조금씩 순발력이 있고 선두력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마필들은 전부 다 140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8경주와 9경주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진치 만점짜리 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주가 진정한 1등급 강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번만 회룡포가 1400을 포기하고 1700m에 나왔단 말입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정말 의외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고 박사가 분명히 여러분께 현장에서 말씀해 드리겠지만 2조에서 스탠다드를 1400에 던져놓고 오히려 회룡포를 1400에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스탠다드를 먼저 집어넣어놓고 이번 경주 1700이라 이 회룡표란 마필도 인기 3, 4위 바깥으로 빠져본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2조의 기둥마에 아직 3세 마고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됩니다. 3세 앞말 2마리를 양쪽으로 꺼내놓은 2조의 승부가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라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회룡포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주 10경주로 갑니다. 12월 30일 아듀 금요경마. 토요일은 금요경마가 없어요. 제주중계 10경주 한라만 2등급이지만 900점 이하 경주가 아닌 600점 이하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거리 1000m 단거리로 펼쳐집니다. 10경주 라스트 경주예요. 자, 우리 고수위원님 준비하셨습니다. 예, 2016년도 제주도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도한도 추천하는 마필 모두 이 세 마필이 삼복승시까지 그냥 사흘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만큼 준비 잘해서 마지막 경주 꼭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풍작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릴게요. 이번 경주 김홍건 기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12주에서 김홍건, 현태성 마주의 김홍건, 목숨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김홍건이가 장난질을 참 좋아해요. 물론 제주경마 기수들 유독히 마체들이 작다 보니까 땡기는 거 참 좋아하는데 김홍건이가 또 승부기도 참 좋거든요. 원게이트 2점에 김홍건, 이건 냄새 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찬스로 보고 있어요. 저는 1번 대풍작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1번만 대풍작 여러분께서 먼저 잘 체크해 가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마필입니다. 우리 강태현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외곽의 10번 수호성입니다. 이번에 이제 문성호 기수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게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주마죠. 자, 그 전에 이제 유미라 기수가 기승을 2번 하면서 입상을 했어요. 2차. 자, 그 전에 이제 문성호 기수가 한번 또 기승을 하면서 입상을 읽어냈고, 자, 요게 승부 우승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마지막 경주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 마지막 경주에 내용 있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수호성 자체가 충분히 문성호 기수에 맞다라고 하면 좀 더 승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만 잘 찾아보면 수호성 역시 기본적인 전력치, 기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10번만 수호성까지 가주시고요. 자, 고 박사는 이번 경주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 이건 정말 난감한 얘기인데 이번만 지인달사가 전경주 인기 2위로 팔렸어요. 왜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번 경주에서 세다 강하다 하는 마필은 4번만 지상입니다. 지상이 세요. 편성 자체는. 근데 기수가 임재광이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900점 이하 경주 2등급에 가자마자 승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주 휘차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휘차기에 천운수가 들어오면서 휘차기도 배당마였지만은 천운수까지 끌고 들어오면서 138배가 터졌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600점 이하 경주에서는 킹 라이프가 손쉽게 또 입상에 성공을 했죠. 강남 호골의 킹 라이프. 그래서
임재강 기수가 적어도 정경주 이 600점 이하 경주 한예찬 수호성 태양 아래 한나래 지인달사 이편성에서는 임재강이 때문에 이게 안 팔린 거예요. 임재강이가 과연 문성우가 타는 마필을 임재광이 근데 또 태웠어. 이거는 승부예요. 또 태웠다는 얘기는 11조에서 상금 벌겠다는 얘기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임재광 기수가 절대 실수 안 하고 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킹라이프와 휘차기만 여러분께서 봐주신다면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중계 10경주까지 총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30일 경마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까지는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루라면은 충분히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31일 기대해 주시고요. 박사와 고수 그리고 강태현이는 31일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